재정 관리가 이제 3시간으로 나눠서는 안 돼서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결산과 그리고 회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이번 시간에는 맞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결산회라는 것은 회계 기간이 끝남에 따라 그 기간의 재정 상태를 정리하여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회계연도 내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고 개수로 표시하는 절차,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해서 법인 이사의 시설장을 작성해서 집행에 마무리를 해서 보고하는 과정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결산은 예산에 의해서 행동한 기관의 사후적 재정 보고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은 결산에 의하여 사후 감독을 받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결산이 필요한 이유는 법인의 경우 이사의 의도대로 법인이나 시설이 예산을 집행했는지를 사후 감독하는, 그리고 집행부로서의 책임을 주는 주무관청에 대한 부분에서 보조금이나 후원금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 사용했는지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지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흑자, 적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들은 흑자나 적자의 개념이 아니라 제로 베이스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에피소드도 아니고 제가 경험했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기관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았던, 그러니까 시기였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그러니까 지원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지원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나 보다라고 이제 포기 아닌 포기를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 6개월치 정도의 보조금을 한 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는데 돈이 들어온 거죠. 12월 그것도 31일 저녁 6시 이후에 6개월치 예산이 한 방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돈을 12월 31일까지 다 집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게 암묵적으로는 한 10일 전쯤에 예산이 집행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돈의 규모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계 이제 품위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한 6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계속 이제 금융 거래를 계속했죠. 통장에서 이걸 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집행했던 돈도 만만찮게 많았던 규모였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정빙에 있어서는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상황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제대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지금하고 재무회계 규칙이 12월 30일 날 원인 행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2월 28일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회계연도를 지나서 집행하는 것이 인정이 이제 안 되는, 그래서 12월 30일까지 무조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문제 아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산의 절차를 한번 보면 사회복지조직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하여 결산을 보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그리고 수익사업을 한다면 사업수익회계를 나누어서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 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시정조치가 내려오고 행정조치까지도 내려오겠죠. 시설의 경우에는 원장이 수입 지출 계획서와 사업 실적 보고서를 법인 이사에 제출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결산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 법인과 시설을 해서
후원금 수입과 같이 시군구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공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로 하여금 법인 시설 게시판에 20일 공고해야 되고 일간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에 대체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96페이지를 보면 결산 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1번부터 23번까지. 이야기하면 세입세출 결산서, 과목 전용 조서, 예비비 사용 조서, 대차 대조표, 수지 계산서, 현금 및 예금 명세서, 유가증권 명세서, 미수금 명세서, 재고자산 명세서, 기타 유동자산 명세서, 고정자산 부채 명세서, 재충당금 명세서, 기본재산 수익 명세서, 법인에 해당될 경우, 그리고 사업수입 명세서, 정부 보조금 명세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전산 파일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후원금 전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 인건비 명세서, 사업비 명세서, 기타 비용 명세서, 감사 보고서, 법인 세무서, 법인세 신고서까지 이런 내용들을 다 제출해야 되는 거죠. 엄청나죠? 그런데 단식 부기일 때는 1번, 2번, 3번 그리고 14번부터 23번까지, 그러니까 4번부터 13번까지는 단식 부기일 때는 필요가 제출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규모 시설, 저번에 이야기했던 20인 이용 시설일 경우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1호에서 17호까지 해당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걱정되시죠? 시설을 운영하려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다. 근데 예전에는 다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하는 시스템, 사회복지정보 시스템 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쓰면 이게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회계 시스템에 돈을 썼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입력만 해내면 당초에 예산에 근거해서 집행했던 내용, 결산서도 나오고 관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체크해서 보고만 하면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주요 내용, 절차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는 세입 세출 결산서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그리고 이거는 출납이 완료된,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된 부분에서 결산 보고서는 작성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결산 보고서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법인이 설치 운영 시설회계 경우에는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의 의결 전 시설 운영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하고 이사회에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인 회계 및 수익 사업 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 시설 회계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죠. 시설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시설의 장이, 법인은 법인 이사장이 이렇게 하겠죠. 그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별건 보고서에 이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에 한번 거치고 이사회에 한번 거치고, 그리고 법인에게는 바로 이사회에 거치고, 그리고 수익 사업을 할 때는 이것도 바로 이사회. 근데 사회복지 법인일 때 이렇고요. 사단법인일 때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사단법인일 때는 총회에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어떠한 성격의 조직인가에 따라서 제출하는 기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대표이사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가 대체하는, 그러니까 개인 시설들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사회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쯤 더 이렇게 체크하는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확정된 결산 보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음 연도. 이게 회계가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면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되는. 그래서 법인은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의 결산을 법인 소재지에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해야 되는. 시설회장은 법인이 운영한 시설도 포함해서
회계 결산을 시설 소지하는 시군구청장에 제출한다. 그러니까 정산 보고하고는 별개로 결산 보고를 따로 해야 된다. 그리고 법인과 시설의 세입 세출 결산서는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가 원칙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보 시스템에 게재하거나 했을 때는 공시로 가름한다. 그러니까 결산 보고 한과 동시에 공고가 되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따져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는 이것도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거나 회계를 담당하게 되면 가장 친해져야 될 법률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한 강사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천안인가 청주인가 어디가 올라가서 7시간은 내리 강의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내용이 그러니까 법 하나다라고 해서인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간 왜 그런지부터 해서 그것들을 다 이게 하나씩 짚어주면서 하다 보면 시간이 한 7시간 내리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친해져야 된다는 것은 가장 익숙하게 다른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그때그때 체킹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 출력을 해 놓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줄도 끊고 왜 그런지도 체크하고 관련 법률 연계되는 내용들 어떤 걸 챙겨야 되는 것들을 확인해 놓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회계는 계획이다. 그리고 결산은 회계는 계획이 아니고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계획이고 결산은 보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들을 아까 언제까지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 시간에 회계연도 개시 전 5일까지 보통 지자체에서 언제까지 제출해라고 합니다. 12월 25일이 공휴일이니까 26일까지 제출하게 되는데 이게 연휴가 끼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전에까지 제출해라고 공문이 오든지 부두로 연락이 옵니다. 그럼 그때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따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안 따지더라도 범벌 위반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안 하면. 그래서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 결산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회계 및 회계 감사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요. 왜 이걸 할까요? 예산도 해야 되고 결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왜 해야 할까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아니면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2중, 3중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엄청난 단계를 거쳐서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그나마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옛날 지적 아동센터를 못 믿을 시기에는 애들 밥 먹는 숫자까지도 살렸어요. 일주일 동안 기간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애들이 몇 명 오느냐, 밥을 몇 명 먹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식당 관리 자체가 지자체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김해에 있는 모든 지역 아동센터는 그날 먹는 밥이 동일해요. 이런 것들까지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계를 같은 경우에는 부정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없으면 좋겠지만 부정이라는 부분들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최대한 2중 3중으로 관리해 보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는 재정적 거래를 분류, 기록, 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표준화된 기술을 말한다. 자금의 거래, 수익과 지출 등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법인화되는 것들을 요구받고 있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 법인이나 사단 법인이었다면 최근에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또 그러니까 법인으로 인정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환하면서 그러니까 또 사회복지 법인하고 사단 법인하고는 다르게 경영공시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경영공시가 좀 그러니까 재밌다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회계사들한테 이 회계를 검증을 받고 제출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전문가들한테 조언 받는다는데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안 나가던 돈이 나가야 돼요. 회계사한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저희들이 그것들 보고 있지만 뭐 이거 하는데 이렇게 뭐 이런 할 만큼인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라는 부분에서 아니면 아예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회계 뭐 지자체 회계 시스템에 그냥 이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자. 왜 중간 단계를 거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회계는 목적에 따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하고 재무회계는 내부 및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의 변동 등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 사항을 기록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하고 주요 내용에는 거래 자료 기록, 시간표 작성, 분계 작성, 결산 등이 포함된다. 관리회계란 행정 책임자가 행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재정 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예산 단위의 비용을 계산하여 예산의 실행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에서 비치해야 되는 회계장부로는 현금출납부, 총계증원장, 재산대장, 비품대장 이것만 있으면 돼요.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다 보니까 추가되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수지계산서, 잉여처분계산서,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 별로 안 친했던 내용들이 복식부기의 내용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안주까지 사회복지 시설들은 같은 경우는 하고 뭐 사회복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식부기를 쓰고 있는데 복식부기가 들어와서 우리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한테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어떤 선택? 성향의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시설들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개인 시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 그러니까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허가를 잘 안 내주는 거죠. 근데 법상에는 내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구 사항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13일부터는 지역 아동센터를 평가하러 나갑니다. 가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압박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지역 아동센터의 어떤 게냐면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지원했어요. 평가를 잘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인센티브도 유지되는데 페널티가 강화되고 있어요. 성적이 나빴을 때, 점수가 평가 기준 이하일 때 페널티들, 뭐 예산을 깎는다든지 좀 심지어는 아예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기관들은 안 그런데 지역 아동센터는 유독 페널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전국에 한 3,400개에서 그 뒤로는 숫자 컨트롤 안 했는데 그 정도 기준을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고 늘어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늘어나는 추세. 이게 왜 그러냐면 호봉제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애들이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분들이 이제 넘어오기 시작해요.
지금도 이제 김해에도 그러니까 자세히 제가 지역안전센터 직접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한데 한 네다섯 개가 지금 설립 허가를 준비 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뭐 설립 대기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호봉제가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법제화된 게 20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최대로 올라가도 호봉 20호봉이 안 돼요. 근데 호봉제에 31호봉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 경력도 인정한다. 100%. 그러고 가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넘어오면 엄청난 유리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만들어낸 부분도 있는데 이건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좀 반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해 보면 앞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정부 이용자가 외부의 이해관계자, 관리회계는 내부 의사결정자가 하게 되고요. 정부의 내용에는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의 변동이 재무회계라면 관리회계는 관리적 의사결정과 통제에 유용한 모든 정보들을 관리회계에 들어간다. 거래의 성격은 과거의 거래, 그리고 관리회계는 미래의 상황에 대한 예측. 작성 기준을 보면 재무회계는 안정적인 회계 원칙이고 관리회계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회계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계 활동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기록 업무, 정리 업무, 재정 보고서 작성과 발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록 업무를 보면 검증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록 장부를 마련하고 회계 원칙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는 활동을 말한다. 재무회계 규칙에는 따르면 회계는 단식 부기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법인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는 필요에 따라서는 복식 부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복식 부기가 뭐 당연시 되고 있다라고 보고, 정리 업무 같은 경우는 장부에 기록된 회계 사항을 월별 혹은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종결하여 정리하는 업무를 말하고, 정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파악해서 재정 보고서를 작성해서 필요한 절차에 따라 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 재정 보고서 작성 및 발행,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 내부 및 외부 이사회에 보고하는 과정. 회계연도 말 무렵에는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파악해 대차 저표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산 보고서가 그러니까 지자체에 보고가 되고 있고요. 보조금에 한해서. 그리고 1년에 이제 결산, 예산 전반에 대한 부분의 결산서를 이렇게 3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있고, 이때 후원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회계감사 부분입니다. 회계감사는 조직의 수익과 지출 결과에 대한 사실을 확인, 검증하고 이에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장부와 관련된 기타 기록을 체계적으로 감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계감사의 초점은 재정기록의 정확성과 표준화된 양식이 얼마나 잘 준수되었느냐, 회계감사의 결산과 더불어 예산 과정의 마지막 과정으로 예산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냐에 대한 부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법인 및 시설에 대한 회계감사의 절차를 살펴보면 회계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한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될 때 그가 간장하던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 관리사항들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여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만들게 한다. 정기총회 때 이게 올라가죠. 그리고 회계 감사의 유형에는 감사의 주체, 감사 대상 조직, 감사 목적에 따라 이게 다른데, 감사 주체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내부 감사, 외부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내부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조직 안에 있는 그 감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외부 감사는 독립된 회계 기관, 회계사, 정부가 직접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 대상 조직에 따르는 건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 법인에 대한 감사,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감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 목적에 따라서는 규중 준수 회계 감사가 있고 운영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규중 준수 회계 감사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규칙과 규제를 잘 따르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다른 말로 재정 감사라고도 한다.
그리고 운영회계감사는 규정준수감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감사로 예산과 관련하여 의도했던 프로그램의 결과, 그러니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감사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과주 예산 모형이나 기획 예산과 같은 예산 형식을 갖추고 있고 규정준수회계감사보다 좀 더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관은 재정관리에 대해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관련한 정보나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회계고 숫자인데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맡기면 제일 좋은데 맡기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영리 조직인 지푸라기 협동조합은 아예 매달 맡깁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매달 나갑니다. 한 16만 원씩. 그리고 회계 한번 1년 단위로 정리할 때 또 추가로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 회계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나가죠. 근데 신흥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나가는 돈이 일률적이에요. 그래서 달달이는 안 하고 있고 연말에 한번 모아서 회계사에 그것도 사전에 다 준비해서 데이터 정리 다 해갖고 넘깁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니까 3시간이 안 돼서 4시간에 이걸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후에도 적절하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